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갑작스러운 감기나 피로감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특히 11월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면역력을 단단히 다져줄 최강 음식 10가지를 소개합니다. 간단히 식탁에 올리기만 해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비밀 레시피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항산화 성분 그리고 필수 영양소가 가득한 제철 음식과 면역력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식품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영양 만점 음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 꿀팁까지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건강을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1. 녹차의 풍부한 항산화제. 녹차는 면역력 강화를 돕는 대표적인 음료 중 하나입니다.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염증을 억제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카테킨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녹차에는 또한 L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긴장을 완화하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유익합니다. 따뜻한 녹차 한 잔은 몸을 데워주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말차와 같은 농축된 녹차 형태를 선택하면 카테킨 함량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녹차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녹차는 하루에 2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니 늦은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이라면 디카페인 녹차나 허브티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녹차와 궁합이 좋은 식품. 녹차를 마실 때 생강이나 레몬을 첨가하면 비타민C와 항염 효과가 더해져 면역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은 체온을 높이고 레몬은 비타민C를 보충해 주어 감기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녹차의 면역 강화 효과. 2018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녹차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감염성 질환 발생률이 약 30% 낮아졌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녹차는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2. 아연이 풍부한 조개류, 가금류, 콩류. 아연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상처 회복을 돕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겨울철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아연은 굴, 조개류, 닭고기, 콩류 같은 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 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처 회복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기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로 꼽힙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아연은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성인의 하루 아연 섭취 권장량은 남성은 약 11mg, 여성은 약 8mg입니다. 아연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면역 기능이 억제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연의 면역 강화 효과.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아연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30%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연 보충제가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다수 존재합니다. 아연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음, 손톱에 흰 반점이 생기거나 부서지기 쉬움, 감기에 자주 걸림, 미각과 후각이 둔해짐. 아연의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 아연은 육류, 조개류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식물성 아연 콩류, 견과류를 섭취할 경우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키위, 오렌지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와 녹색 채소. 비타민C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감귤류 귤, 오렌지, 자몽과 녹색 채소 브로콜리, 빨간 파프리카, 케일은 비타민C의 대표적인 공급원으로 체내 항산화 작용을 도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비타민C는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흡수가 더 잘 될까요? 생으로 섭취하기.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채소는 데치거나 찌는 정도로 조리하고 과일은 가급적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씩 나눠 섭취. 비타민C는 체내 저장되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하루에 나눠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면역력 강화 효과. 2020년의 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비타민C를 섭취한 사람들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33% 낮아졌으며 감기에 걸린 경우에도 회복 속도가 25% 빨라졌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조합. 비타민C는 철분 흡수율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샐러드에 귤 조각을 곁들이면 철분 흡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피로 완화. 비타민C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 소모되므로 꾸준히 보충하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부족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기운이 없어짐, 상처가 잘 낫지 않음, 잇몸 출혈 및 구강 건강 악화,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면역력이 약해짐. 4.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와 씨앗류.
비타민 E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시금치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감염 예방과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므로 견과류나 씨앗류는 꼭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비타민 E는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적당할까요?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약 15mg으로 아몬드 한 줌 약 28g이나 해바라기 씨 2스푼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E의 면역력 강화 효과. 2021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E 섭취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 수치를 감소시켜 감염성 질환 발병률을 20% 이상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비타민 E가 면역 세포의 활동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비타민 E와 비타민 C의 시너지 효과. 비타민 E는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할 때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와 귤을 함께 섭취하면 두 비타민의 상호작용으로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완화. 비타민 E는 신체가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신경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족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근육 약화, 피부 건조 및 트러블 증가,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회복이 느림. 5.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 발효식품은 장 건강과 면역력에 큰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장은 면역력의 약 70%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장 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염증성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치, 요거트, 콤부차, 템페 발효 콩식품 같은 발효식품에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해로운 박테리아를 억제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자연적으로 유산균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프로바이오틱스를 얼마나 섭취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하루 한 끼에 한두 스푼의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요거트를 곁들인 식사를 하거나 점심이나 저녁에 김치를 함께 드시면 자연스럽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 201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다음과 같은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감기 발병률 약 30% 감소, 감염 지속 기간 평균 1.5일 단축. 특히 면역력이 약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발효식품 섭취는 장내 염증 완화와 함께 장벽을 보호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조합. 발효식품과 함께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류에 바나나, 귀리, 아스파라거스, 을 섭취하면 유익균 증식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부족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소화불량 및 복부 팽만감, 면역력 저하로 잦은 감기, 장염 및 과민성 대장 증후군.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기는 것은 단순히 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매일 한 끼씩 발효식품을 추가해보세요.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베타카로틴 함유한 뿌리 채소와 녹색 채소.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항염 작용을 돕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몸이 외부 감염과 싸우는 데 필요한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병원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고구마, 당근, 시금치, 호박, 케일, 브로콜리 등이 베타카로틴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과정은 무엇인가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간에 저장된 뒤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비타민 A는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피부와 점막의 재생을 도와 외부 병원체에 대한 방어벽을 강화합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의 면역 효과. 2017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 발병률 약 40% 감소, 면역 세포의 활동 증가와 염증 반응 감소, 비타민 A 부족으로 인한 점막 손상 위험 감소. 특히 고구마와 당근처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뿌리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감염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의할 점. 베타카로틴은 과도하게 섭취해도 비타민 A처럼 체내에 축적되지 않아 안전하지만 인위적인 보충제를 통한 과다 섭취는 피부가 황색으로 변하거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의 흡수율 높이는 법.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 베타카로틴은 지방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므로 견과류,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등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증가합니다. 조리 방식. 당근이나 고구마는 살짝 찌거나 삶아 먹는 것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베타카로틴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7.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 달걀, 버섯. 비타민 D는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특히 감염성 질환 예방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그리고 버섯 같은 식품은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햇빛이 부족해 체내 비타민 D 수치가 감소하기 쉽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햇빛만으로도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까요? 햇빛은 체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환경에서는 햇빛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중장년층의 경우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식품과 보충제를 통해 추가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와 면역력.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최대 50% 높아졌으며 특히 호흡기 질환과 연관성이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비타민 D가 면역 세포 활성화를 돕고 염증을 조절해 감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감기 발병률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 보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햇빛, 주 3회, 하루 15분 정도 손과 얼굴을 햇빛에 노출하면 체내 비타민 D 합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나 흐린 날씨에는 합성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식품 섭취가 중요합니다. 식품 조합.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보충제 선택. 비타민 D3 형태의 보충제가 체내 흡수율이 더 높으므로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세요. 주의할 점. 비타민 D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 결석이나 칼슘 과잉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권장량 성인 기준 약 600에서 800 IU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과 햇빛 노출을 적절히 병행하면 겨울철 면역력 유지와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8. 마늘의 T세포 활성화 효과. 마늘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면역 세포 중 하나인 T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면역 체계를 정상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마늘은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활성 성분이 열에 약하므로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짝 익혀 먹거나 다진 마늘을 약간 생으로 섭취하면 알리신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과 면역력 강화. 2001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감기 발병률이 약 63% 감소한 반면 감기에 걸렸을 경우 증상이 완화되는 시간은 평균 70% 빨라졌습니다. 이 연구는 마늘이 면역 세포의 활성화와 감염 저항성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알리신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이 강력하며 마늘 섭취가 림프구와 NK세포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늘 섭취 시 주의점. 공복 섭취 주의. 공복에 생마늘을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량 섭취. 하루 2에서 3쪽의 마늘이 적정량으로 권장됩니다. 과도한 섭취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냄새 제거. 마늘 섭취 후 냄새가 걱정된다면 우유를 마시거나 사과를 함께 드시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수분 유지와 면역력. 수분 섭취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순환이 저하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며 림프계를 통해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이, 수박, 샐러리처럼 수분이 풍부한 음식은 물과 함께 수분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하루에 얼마나 물을 마셔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일까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약 1.5에서 2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단, 물 섭취량은 개인의 체중, 활동량, 환경 조건 더운 날씨 등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와 면역력의 관계. 한 연구에서는 적절한 수분 섭취가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 세포의 활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된 그룹은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약 30% 낮아졌으며 회복 속도도 더 빨랐습니다. 특히 수분 부족은 면역계의 림프구 활동을 억제해 감염에 취약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면역력과 관련된 물 섭취 주의점. 적절한 온도 유지. 너무 차가운 물은 몸을 차갑게 만들어 면역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추천합니다. 카페인 음료는 제한. 커피나 고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인해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으니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수분 함유 음식과 병행.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0. 비타민 B6가 풍부한 닭고기, 생선, 콩류. 비타민 B6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림프계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 생성과 관련이 있어 산소를 몸 전체로 효율적으로 운반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닭고기, 연어, 병아리콩, 바나나 등은 비타민 B6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일상적으로 섭취하기 좋은 식품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비타민 B6를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1.3에서 1.7mg의 비타민 B6 섭취가 권장됩니다. 닭고기 한 조각 100g에는 약 0.5mg의 비타민 B6가 함유되어 있어 하루 식단에 적절히 포함하면 충분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실생활 팁, 비타민 B6 섭취를 위한 간단한 레시피. 닭고기 수프, 닭고기를 삶아 채소, 당근, 샐러리 등을 더해 비타민 B6와 베타카로틴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따뜻한 한 그릇 요리를 완성하세요.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병아리콩 샐러드, 병아리콩에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곁들여 건강한 사이드 디시를 만들어 보세요. 연어구이, 구운 연어에 아보카도와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비타민 B6와 비타민 E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의 건강 효과. 스트레스 관리. 비타민 B6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합성에 관여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체 생성. 비타민 B6는 몸에서 항체를 생성해 외부 병원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6와 면역력. 비타민 B6가 부족한 실험군에서는 림프구 수치가 약 30% 감소했으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비타민 B6를 보충한 그룹은 면역 세포 활동이 강화되고 감염 회복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비타민 B6가 신경계와 면역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비타민 B6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권장량을 준수하세요. 채식주의자라면 병아리콩이나 바나나 같은 식물성 비타민 B6 공급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11월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철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귤과 고구마 같은 제철 음식부터 마늘과 녹차처럼 일상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품들까지 면역력을 튼튼히 다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담았습니다. 이 음식들을 하루 한 끼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강화하고 겨울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더하면 더욱 완벽한 준비가 되겠죠.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위해 오늘 배운 팁들을 꼭 실천해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일반인의 매일 건강과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가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팁을 꾸준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